네, 진짜 주식 3부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수 수비수 안녕하세요. 최균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요동쳐도 우리 고수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식 고수들과 함께하는 전략의 장 매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30분 그 전략의 문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세 분과 함께할 텐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메이저 매수 집중 매매 안인기입니다. 우리 에너지 넘치는 안인기 대표님 오늘 함께 하시고요. 이어서요. 네, 와운의 최초 트리플 우승, 시즌2 우승자 이강무입니다. 우리 이강무 대표 진주만 안 하시네요, 이젠. 오늘 한 번쯤은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새 얼굴입니다. 네, 새로운 얼굴로 인사드립니다. 이영빈 파트너입니다. 그래 말씀 속에 이 경상도 남자의 어떤 거침이 들어있는 쌍남자. 네, 쌍남자 우리 이영빈 대표도 오늘 함께합니다. 자, 세 분과 함께 저희가 이렇게 시작을 해볼 텐데, 이 조합 제가 꿈에 그리던 조합이에요. 그래요? 뭔가 꿈에 막 굉장히 남성다움과 유쾌함과 화통함 그리고 속 시원함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그리고 실력까지 겸비한 이 세 분의 조합 오늘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도 힘차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을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먼저 우리 안인기 대표님, 안인기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메이저 매수주 반짝반짝. 메이저 매수주 반짝반짝. 네. 어떤 내용일까요? 시장 박스권에 막혀 있으면서 좀 지루합니다만 그래도 3,200선에 또 회복, 그 다음에 터치, 또 견조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800선 초반권대까지 올라오면서 지수의 횡보가 조금 더 진행되면서 약간 지루하지만 그래도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 프로그램 매수한 종목들은 강력하게 또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조선업종에서는 뭐 삼명 엠텍 신고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리엔탈 전공까지 또 조선 기자재 업종의 강세와 또 조선 선박 엔진 쪽도 여전히 시장에서 주도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기가 요즘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MLCC 쪽도 있고 카메라 모듈 또 기판 쪽에 굉장히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으면서 또 성장성 부각되고 있다. 외국계 리포트가 좋게 나오다 보니까 요즘 또 앞에 고점이 돌파 신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신규 상장했던 이제 프로티나 JP모건에서 뭐 5% 이상 또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또 긍정적인 우호 지분 추가에 또 하면 슈팅 좀 나왔던 모습이고 또 SK이노베이션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 또 2차전지 일부 종목도 올라오고 있는데 현재 시장은 좀 막혀 있고 좀 지루한 움직임이 연출되고 있지만은 실적 좋은 성장주 그다음에 메이저 매수한 종목들은 또 N자인 패턴이 상승 전개되고 있어서 약간의 집중력 갖고 가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만 취하신다면 원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외국인들의 수급 2천억 정도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의 수급은 어떤 평가라고 하실까요, 안인기 대표님? 오늘 수급은 일단 외국인들 기관들의 매수가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 5,290명 매도가 좀 나왔는데 코스피에서 2천억 초반 매수가 가담되었고 코스닥은 928억, 기관들도 314억 이렇게 매수가 가담되었다는 것.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선물 쪽 매도로 약간의 시장을 눌려버리고 저점에서 또 외국인들 기관들 매수했던 일부 종목들이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어서 가두리 구간에서의 수급 좋은 종목들이 에너지는 상승 연출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잠깐 좀 볼까요? 네. 뭘 볼까요? 수급이 좋았던 종목들 한번 잠깐 좀. 네. 수급이 좋았던 종목 차트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뭐 이 검색 좀 숫자를 좀 보려고 했는데 넘어가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현재 지수 잠깐 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어떤 종목일까요? 요게 종합지수입니다. 종합지수. 네, 그래서 좀 박스권이 좀 막혀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내려올 적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어야 되는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 이때도 급락 이후에 또 회복력 보였고 이때도 급락 이후에 또 이렇게 또 DMI 차트 매수 화살표 급락 이후 이렇게 매수 이렇게 21선 회복되는 모습 보인다면은 저는 이 박스권이 좀 지루하게 연출되고 있지만은 요 박스권 이후에는 재차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난번에 고점대인 3,316선을 한 번 정도는 9월 중순, 9월 말 정도에 한 번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결국에는 뭐 연준에서의 금리 인하라든가 그다음에 뭐 세제 개편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전략 등등 그다음에 실적 호전되는 외국인들 견들 매수하는 종목들의 상승이 좀 더 이어진다면 저는 연말까지는 그래도 한 3,400 정도까지는 그래요. N장 패턴의 상승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은 9월 시장 박스권에 있으나 결국 박스권 상단 쪽으로 네. 시장을 전망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횡보 이후 상승 전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나온 전문가분들이 많이 하셨던 이야기 중에서 9월 뭐 지금 변곡점 지금에서 상방이든 하방이든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좀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거든요. 네. 안희기 대표님은 그렇다면은 9월 우리 시장을 상방 쪽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과거 근래 5년 정도까지는 시장이 좀 안 좋았습니다. 8, 9월이 안 좋았었죠. 네, 그렇죠. 네. 9월 달이 특히 안 좋았어. 8, 9월 안 좋았고 9월 달이 특히 안 좋았는데 그동안에 우리 시장이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4월 달부터 저점을 찍고 이제 긍정적인 네. 반등이 나오다가 8월 달에 좀 조정 나왔었고 9월 달에 이제 양봉 뜨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서서 4개년 5개월 동안의 음봉이 어느 정도 이제 추가적으로 같이 징크스를 엮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8월 달에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네. 9월 달에는 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네,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 내년 초도 한 번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좋은 또 매수 기회를 보시면서 좋습니다. 실적 좋은 메이저주로 집중하자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짝 말미에 언급을 해주셨는데 좀 전략적으로 네. 어떤 전략이 지금 현 시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현명할까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장에 주도 섹터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개별 종목세라고 맞습니다. 보시고 네. 계시니까 이럴 때 그리고 9월은 상방 쪽으로 좀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어떤 전략이 가장 현명할까요? 지금은 어떤 섹터가 움직이기보다는 그 섹터의 대장주 중심으로 움직이면 좋거든요. 그래서 IT 섹터의 대장, 조선의 대장, 그다음에 뭐 2차 전지도 이제 바닥지 올라오는 모습, 그다음에 좀 IT 소부장도 좀 올라오는 모습, 네. 그리고 정책주들이 또 한번 또 개선되고 있어서 화면을 잘 세팅시켜 놓고선 메이저 매수한 올라가는 종목들로 좀 짧게 지수 박스권에서는 짧게 상승장에서는 롱 전략으로 좀 더 수익 극대화 전략. 그래서 지금은 움직이는 종목들로 치고 빠지는 단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이강무 대표의 오늘 시장 관전평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이강무 대표가 생각한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물 만난 ESS. 물만 네. 이 ESS. ESS. 네, 에너지 저장 에너지 저장 장치. 네. 에너지 저장 장치가 물 만난 하루였다. 네. 일단 2차 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요. 사실 최근에 많이 부진했었습니다. 네네. 지금도 부진한데 그래도 이제 틈새를 찾아가는 거는 ESS 저장 장치에 대한 수혜될 수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의미 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SK온 쪽에서 ESS 쪽으로 해서 대규모 수주 기대감이 나왔는데요. 2조 원대 규모이고요. 우리가 이제 일찍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LFP 공급 계약을 따냈는데 그 대부분의 포지션이 ESS였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시장 안에서는 에너지 고속도로라든지 또 미국에서의 전력 인프라라든지 이 모든 곳에 대한 또 협력 사업으로 ESS에 대한 사업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전승절 이슈도 있었고 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 이슈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미 간의 협력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네. 그 중에 하나가 ESS 사업이다. 특히나 미중 갈등에 대한 이유들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돌파구가 ESS가 되지 않을까. 네. 사실 오늘 장에서는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주가도 좋았고요. 장 초반 때부터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추세가 좋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ESS에 관련된 또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도 좋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뭔가 2차 전지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2차 전지에 대한 ESS 쪽을 품고 네. 있는 2차 전지 쪽을 네.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인데 연속성이 궁금해요. 이 네. 분위기가 이게 뭐라고 네. 할까? 2차 전지가 대장주로 갈 수 있을 만큼 덩치가 네. 대장 섹터로 갈 수 시장을 이끌어갈 주도 섹터가 될 만큼의 덩치는 네. 크지 않잖아요. 일단 저는 배터리 셀 기업들도 음. 이제는 이제 LFP 사업도 준비하고 있고 네. 또 각형 배터리에 대한 투자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ESS 자체가 전력 인프라에 대한 또 수혜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일단 이들 기업들이 점차 ESS 사업에 대한 부각을 좀 키우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 배터리 셀 기업들이 전기차 쪽 들어가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가도 많이 떨어졌고 네. 또 적자 전환도 하기도 했고 그런데 유일무이하게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사업부들은 꾸준하게 성장세가 좀 보장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시장에 대한 공급량이 크지 않았지만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에너지를 또 비축해야 되는 네, 숙명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ESS 사업이
미국 안에서도 전력 인프라를 키우는데 상당히 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사업부 안에서요, 테슬라 모터스조차도 중국에 대한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실적을 지키고 있는 것은 ES 사업, 메가팩에 대한 사업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테슬라 모터스가 상업용에 대한 ESS뿐만 아니라 개인용에 대한 ESS 사업까지도 진출을 준비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틈새, 그러니까 모멘텀이 우리나라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모멘텀으로 전향될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심심치 않게 뭐 각형 배터리에 대한 개발, 뭐 LFO에 대한 개발, 이 포인트가 전기차가 아니라 ESS 사업을 목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이걸 좀 챙겨본다라면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 변압기 시장이 컸던 것처럼 전력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높거든요. 이게 ESS 쪽으로 몰려간다는 거죠. 최근에 수소 에너지 관련된 종목도 움직임이 좋았죠. 그래요. 얘네들도 ESS 사업에 대한 또 관련된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하나 사업 안에서의 이야기들이 뭉쳐진다라면은 ESS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강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앞에서 안행기 대표님이 지적해 준 것처럼 대규모 수주를 만난 메이저 종목들. 사실 국가 간의 이 정상회의를 끝나고 난 다음에 대미 투자 혹은 협력 산업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에 대한 활동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부분의 한 몫이 뭐 LG 에너지솔루션 또 SK온처럼 ESS 사업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는 연속성이 있어 키워드다.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뭐 결을 좀 달리하는 질문을 한번 드려다 보면은 지금 변곡점이라고 보시는 분들 굉장히 네. 많으신데 우리 이강무 대표는 시장을 상방과 하방 중에 어느 쪽을 조금 뭐 보고 계신? 물론 박스권 안에서의 뭐 상방과 하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많이들 하시는데 네. 어떤 쪽의 예측의 무게를 두고 계실까요? 미증시가 알리바바 AI 칩에 대한 사태를 빠르게 회복을 했어요. 네. 소화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있을 고용지표 발표하고 난 다음에 빠르게 금리 인하 쪽으로 태세 전환할 것 같아요. 네. 미증시 분위기 좋거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우리 시장에서 아직 걱정이 되고 있는 게 양도세 기준 발표가 안 나왔어요. 해법에 대한 네. 부분. 네. 양도세 기준에 대한 수치를 얼마나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여의도가의 이야기도 있고 또 시장에서 좀 우려하는 점도 있는데 확실히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짚고 가야 되지 않을까. 대신에 지수에 대한 상승에 대한 속도는 아직까지는 자신이 없지만 하방에 대해서 지켜주는 거는 저는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얘기를 종합해 봤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현 시점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올라가는 걸 따라가는 것보다 내려왔을 때 잡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내려가서 잡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옥석을 어떻게 가리면 좋을까요? 이게 섹터별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개별 종목 쪽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일단 섹터도 마찬가지로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업종 군단의 순환매가 오늘은 자동차, 오늘은 2차 전지, 오늘은 반도체. 뭔가 돌아가는 양상이 되고 있단 대장주 말이에요. 위주로? 올라갈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려왔을 때 눌림목 잡는 게 훨씬 더 낫다. 하방 지지는 괜찮다. 그리고 기대하는 부분들은요. 양도세 기준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증시를 공격적으로 갈 테고 만약에 생각에 눈높이를 못 맞췄다. 근데 저는 이걸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고 봐요. 3법 개정에 대한 일정과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켜줄 것들이 있으니까 내려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올라갈 때는 수익을 챙기면서 이해했습니다. 혹은 관망하면서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을 들어보면 뭐 시장은 어차피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질 테니 섹터의 대장 쪽으로 네. 해서 이 종목들이 어느 정도 빠져서 네. 내려왔을 때 네.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네. 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 뭐 같다. 하방 간단한- 지지는 이루어졌다고 네,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뭐 간단한 전략은요. 양봉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음봉에서? 음봉에서 사는 시장이다. 이렇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대장주로 음봉에서 사놓고 네. 좀 기다려보면 네.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해석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강무 대표의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 만나봤고요. 이어서 우리 이영빈 대표의 오늘 시장 한 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오늘 시장은 네, 당분간 박스권이다. 당분간 박스권이다. 그래요. 네. 좀 더 디테일한 해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확실성 두 개가 지금 시장의 상방을 좀 뚫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양도세 기준, 양도세 기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지금 일단 금리 인하가 좀 확실시 되기는 하나 아직까지 결정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지수가 지금 상단을 뚫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5월 달부터 해서 7월까지 고점을 찍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좀 난이도가 높은 시장, 이 난이도가 높은 시장에서 좀 당연하게 박스권을 좀 받아들이셔라. 아무래도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이제 5월 달부터 7월까지 수익을 내실 때 네. 뭐 일주일에 한 세 종목 정도 수익을 내셨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장은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 수익을 가져가시고 아무래도 좀 지키시면서 수익을 따라잡는 매매를 하지 않으시고 이 박스권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이 계좌를 철저히 관리를 하시면서 아무래도 상방을 좀 뚫을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공수를 동시에 말씀을 해주셔갖고 제가 네.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 지수는 박스권 안에서 상방 쪽을 지지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시장 상황을 보시게 되면 상방, 하방 네.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결국 장인데 변곡점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상방이든 하방이든 명확하게 자리를 잡으면 그때 진입을 해보는 게 예, 어떻게 본격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그리고 1차적으로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되고 나면 9월달 FOMC 이후에 네. 그 이후에 1차 상승, 점진적인 상승이 9월달 내에 좀 기대가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양도세 기준 이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아무래도 지금 박스권 상단을 좀 뚫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시고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전략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현금에 대한 비중을 말씀하시는 것도 같습니다. 네. 그렇죠? 현금 비중 같은 경우도 지금 박스권 상하단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하단에 내려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방금 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지금 장은 음봉에 여러분들이 좀 안전한 자리에서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를 하시고 또 올라가실 때 지수가 올라갈 때 박스권 상단 부분에 도달했을 때 네. 그때 또 현금을 또 가져가시고 이런 전략 짧게 또 가져가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전략으로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의 총평을 저희가 네모로 만나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세 분이 생각하시는 꼭 알아야 할 아니면 꼭 지켜봐야 할 이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시죠. 오늘도 세 분이 준비해 주신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새우등, 미국에 쏠리는 노란 봉투법. 노란 봉투법은 확 와닿습니다. 그리고 새우등은 몇 해 전에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때 무조건 나왔던 표현 중에 하나가 새우등이었는데 네. 새우등 이거 안인기 대표가 선택하신 키워드인데요. 자, 먼저 이강훈 대표님 새우등 무슨 얘기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딱 그 미중? 단어인 것 같습니다. 미중 갈등. 미중 갈등의 새우등 네. 그런 느낌일 것 같다. 우리 이영빈 대표의 재치를 기대하면서 새우등 어떤 내용일까요? 저도 대표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요. 재치는 같은 생각인 걸로 좋습니다. 새우등 어떤 이슈를 담고 있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 예상치 못한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표현이 아주 잘 어울리는 상황인데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으로부터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반입 예외 조치를 철회당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알리바바 등 중국 빅테크 기업들은 AI 반도체를 자체 개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입지가 더욱 위협받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 새우등이 꼭 나쁘기만 한 건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 양측 모두에 우리나라가 기술적으로 결정적인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협상의 기회이자 반사이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우가 고래 사이에서 더 전략적으로 움직일 기회를 얻은 셈으로 봐도 될까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새우등에 대한 섹터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네, 새우등은 역시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수혜 혹은 리스크 이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안희기 대표님, 네. 반도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 지금 앞서서의 리포트를 들어보면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긍정적인 미중 갈등이 국내 기업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 결론은 뭐 엔비디아의 독점이 흔들리면서 고객사 다변화. 이건 우리에게 기회가 될 거라는 호재성의 시각이 있고요. 악재성의 시각을 보면은 반도체 품목별 관세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 정책이 분명 우리에게 어떤 리스크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좀 이렇게 리스크적인 요인의 시선도 있습니다. 네. 안인기 대표는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에서 이 이슈를 준비해 주셨는지와 함께 디테일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또 AI 반도체, 또 뭐 레거시 반도체, 또 두루두루 지금 미국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들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네. 엔비디아, 브로드컴 관련된 종목들이
생각보다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앞에 고점 돌파 나오는데 반도체는 일부만 또 올라오는 모습 보였고 나머지는 또 좀 소강 상태 보이고 있어요. 결국에는 반도체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면서 굉장히 우호적인 우상이 연출되다가 또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뭐 수입을 제한한다, 수출을 제한한다, 네. 또 공장에 대해서 또 관세를 크게 매기겠다, 또 등등의 이제 코멘트가 나오면서 대한민국 시장에서의 삼성전자가 이미 실적과 성장성만 놓고 본다면 8만 원대 정도까지 올라가서 우리 시장 한 3,300 정도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네. 아직까지 좀 좋아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30만 원 넘어가는 그런 구간에서도 이제 또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어서 엔비디아에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높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죠. 그래서 지금 대만의 TSMC도 많이 올라오는 상황이고 엔비디아 계속적으로 우상향 전개되면서 좀 눌려 있지만 그래도 한번 눌려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악재가 주가에 이제 반영이 좀 되고 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물론 이제 조선이 강세를 보이고 일부 섹터의 정책주들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IT 소부장주 대형주 쪽이 외국인들 기관들의 매수가 슬슬 가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진 상황에서 또 대반등 나오는 그런 일부 종목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중심에 SK하이닉스 또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후공정 관련된 종목들이 네. 최근에 테크윙이라든가 ISC라든가 또 유니테스트, 네페스, 하나마이크로 등등의 종목들이 굉장히 좀 좋은 조립 패키지 그다음에 또 테스트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실적이 좋아지는데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던 현재 구간에서의 이 IT 소부장주들의 저점에 대한 매수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도 최근에 방송에서도 이제 여러 번 좀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테크윈 같은 경우에 또 저점에서 매수해봤고 네. 하나마이크론도 일부 좀 매수 좀 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삼성전기 좀 집중력 갖고 14만 원대 물량 좀 모았었는데 생각보다 잘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수의 IT 종목들이 내려가지만 일부 그 섹터의 대장 MLCC라든가 후공정이라든가 정공정 최근에 또 원익 IPS부터 해서 테스 유진테 굉장히 좋은 흐름이 연출되었듯이 지금 옥석 가리기 속에서 메이저가 매수한 종목들만 잘 체크하신다면 원하는 수익을 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다른 쪽 섹터보다는 그 IT 소부장주가 어느 정도 또 실적이 눈에 띄게 좀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이 분명히 있는 만큼 실적 또 성장성 좋은 수급 좋은 종목들에 집중만 잘 하신다면 원하는 수익을 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MLCC라든지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MLCC라든지 후공정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방망이 짧게 잡고 전략을 트레이닝 전략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긴 호흡으로 좀 봐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긴 호흡이 맞겠고요. 네, 네.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갖고 있는 분들의 영역이지만 내가 좀 집중하겠다라고 한다면 좀 짧게 대응하는 식이 맞겠고요. 삼성전기도 제가 한 2달 전부터 이제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굉장히 좋은 흐름이 연출되었고 그다음에 전공정 섹터 종목들도 지금은 약간 옥석가리가 좀 필요한 구간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로서 20에서 올라온 종목은 짧게 대응, 누워서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은 좀 중장기 전략으로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안인기 대표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HBM으로 대표되는 SK하이닉스보다는 네. 레거시로 대표되는 삼성전자 쪽에 외국인들이 좀 더 관심을 보인다라는 의견을 전 아까 해석이 됐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 안에서 옥석 가리기에 삼성전자 향이나 SK하이닉스 향 네. 어디 향이 분명히 포함이 되는 거겠죠? 제가 볼 적에는 뭐 비슷한 흐름이 연출되는데 네, 네. 삼성전자는 뭐 눈에 띄게 좋은 또 재료가 좀 나와야만 73,000, 75,000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SK하이닉스는 지금 좀 누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종목은 조금 좀 쉬어가는 느낌이 좀 들고 오히려 그 IT 아랫단? 소부장 네, 그렇죠. 네, 아랫단에 약간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 좋은 종목들에 집중하시면 좀 더 원하는 수익을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안인기 대표의 섹터 반도체 섹터를 만나봤는데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인기 대표의 섹터 의견 들어봤는데 지금 또 아랫단에 있는 IT 소부장 쪽을 보고 지금 접근한 것이 현명한 전략이다 생각하신다면 O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지 않나 지금 지금 이런 기타 의견이라면 X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 분 다 O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네. 우리 이강문 대표부터 짧게 한번 반도체에 대한 의견 들어볼까요? 일단 안인기 대표님의 뷰 좋은데 여기 하나 더
하나 더. 단기적인 뿐만 아니라 저는 중장기도 살아있을 것 같아요. 뭐 특히나 이제 저는 지금 반도체 후공정에 대한 이야기 주신 건데 네. 후공정에 대한 배경 자체가 파운드리에 대한 시장이거든요. 지금 TSMC와 삼성전자의 대립 안에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소식이 저는 굉장히 신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테일러시 공장에 대한 투자 이야기가 나올 텐데 여기에 대한 가장 큰 포커스는 파운드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관심, 사실 그동안에 SK하이닉스에 네. 가려져서 HBM에 대한 이야기만 나왔었거든요. 물론 여기에서도 엔비디아에 대한 퀄 테스트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블랙웰과 루빈에 대한 진입도 기대가 그렇습니다. 되는데 저는 여기서 정말 더 신선하게 느끼는 거는 파운드리. 그래서 종목도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수혜될 수 있는 종목들을 편입하시는 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파운드리를 편입할 수 있는 시기는 지금 현 시점. 이미 이제 고개를 좀 든 종목들도 있고요. 네. 아직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파운드리의 가장 핵심은 패키징과 테스트에 있습니다. 네. 반도체 공정이 정말 크게 보면은 8개의 공정으로 나뉘기도 하거든요. 근데 모든 공정에 포함되어 있는 게 테스트 공정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최종의 납품에 대한 패키징까지 본다면은 후공정 기업들, 우리가 오사트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셔도 좋다. 현 시점. 네, 좋습니다. 살아있다. 자, 이어서 우리 이영빈 대표의 반도체에 관련된 의견 또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견이실까요? 오를 동의한다. 오를 네. 들으셨어요? 저도 아무래도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현재 지금 많다라고 봅니다. 반도체 내부 안에서도 지금 상당히 좀 많은 이런 좀 세부적으로 산업들이 좀 나눠져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AI 반도체가 다시금 금리 인하 시기를 좀 지나고 나면 다시금 좀 부각이 강하게 될 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산업 중에서 가장 지금 필요로 하는 게 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지금 싼 가격짜리에 있는 이런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 디스카운트를 받은 이런 반도체 종목들로 지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를 하신다라면 지금이 좀 적기가 아닌가. 적기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거 뭐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인데요. 반도체가 언제쯤 되면 좀 올라올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일단 금리 인하가 일단 1차적으로 어. 1차적으로 점진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시기. 네.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조금 먼 얘기기는 하지만 내년 2026년 CS2025 여기에도 뭐 로봇 산업, AI 산업 모든 게 지금 사이클이 같이 돌아가는 게 반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그때까지 아주 좋은 좀 랠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때쯤 되면 말씀을 좀 요약해보면 그때쯤 되면은 반도체가 우리 시장의 좀 주도 섹터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주도주가 이제 조바원이라 하는데 그렇죠. 반도체가 조금 밖으로 나가 있는 않게. 상황이긴 한데 그때쯤 되면은 아무래도 다시금 반도체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그럼 이영빈 대표는 반도체에서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뭐 MLCC, 후공정, 뭐 파운드리 다 다양한 것 중에 이제 내가 네. 원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셨다 한다면 네. 어느 정도 비중으로 내 포트 안에 잡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보시나요? 왜냐하면 앞서 현금에 대한 이야기도 해줬고 하기 때문에 네. 지금 미래를 보고 모아가는 전략의 반도체의 의견이시라면 네. 비중이 어느 정도일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한 30% 정도는 30% 가져가셔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반도체를 30%를 내 포트 안에 담았으면 현금 비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금 비중이 이제 나머지 가져가는 거죠. 70%? 70%인데 네. 일단은 반도체 30%, 그다음에 뭐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될지 또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단기 좀 트레이닝 쪽으로 한 20% 정도 하시는 네, 거죠? 일단 금리 인하가 일단 1차적으로 변곡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영빈 대표는 반도체는 좀 모아가지만 결론은 좀 더 지켜보자라는 거예요. 네, 방향성을 명확하게 좀 잡고 접근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안인기 대표의 내 마음속의 섹터 반도체 저희가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다음 두 번째 키워드는요. 미국에 쏠린 눈 노란 봉투법인데요. 미국에 쏠린 눈 우리 이강무 대표가 준비한 것 같습니다. 이영빈 대표 미국에 쏠린 눈 어떤 얘기일까요? 무엇이 미국에 쏠려 있을까요? 금리 인하 아니겠습니까? 금리 인하. 금리 인하 관련된 이야기일 것 같다. 안인기 대표님, 미국에 쏠린 눈. 미국의 주도주가 무엇인가를 간파해서 거기에 따라서 같이 묻어가는 약간 추세 추종 매매? 그렇다면 미국의 주도주는 무엇이라 평가하시나요? 지금 미국의 주도주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럼 뭐 결국은 아무것도 없다는 저도 얘기죠. 궁금합니다. 무슨 얘기를 할 그래요. 것인지.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도 방법이죠. 맞습니다. 네. 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쏠린 눈 과연 어떤 이슈를 품고 있는지 바로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글로벌 암학회 시즌이 본격 개막했습니다. 이번 학회는 새로운 차세대 물질들의 데뷔 무대가 될 예정인데요. 한미약품과 유한양행, ABL 바이오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세계 폐암학회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줄줄이 열리는 글로벌 학회에서 차세대 항암 신약 임상 결과를 공개합니다. 특히 ADC, 이중항체, 면역항암제 등에서 기술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학회에 나서는 기업들은 기술 수출과 글로벌 파트너십 확장을 노리고 있으며 또 일부 기업은 직접적인 임상 데이터 발표보다는 투자 유치와 기술 협력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자,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미국의 쏠린 눈에 있는 이 바이오 기업들. 자, 오늘 두 번째 키워드, 미국의 쏠린 눈에 대한 섹터는 바로 바이오였습니다. 네, 이강무 대표가 선택한 섹터는 바이오입니다. 네. 지금 ADC 쪽을 확실히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지금 뭐라고 할까요? 학회들에 네.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학회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세계 폐암학회, 네. 그리고 유럽 종양학회, 면역 항암학회, 그리고 유럽 네. 혈액학회, 뭐 다양한 학회가 있겠는데 네. 결국 거의 다 암 쪽.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항체 뭐 이런 쪽에 관련된 그래서 네. ADC를 좀 눈여겨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 이벤트만 보면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네. 요즘 바이오에서 굉장히 뜨거운 섹터는 비만 치료제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보면은 우리 이고비나 마운자로 이런 쪽에서 좀 많이들 주목을 하고 있는데 네. 요 부분에 대한 설명도 네. 함께 해주시면서 요 내용 같이 만나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첫 번째 학회에 대한 일정은요 부수적인 것 같아요. 메인이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아, 그래요. 앞에 두 분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물론 이제 제가 뽑아낸 키워드는 아닙니다. 미국에 쏠린 눈. 근데 동의를 해요. 네. 금리 인하 때문에 보는 겁니다. 아, 저는 일단 현재 우리 시장에 대한 가장 큰 발목이 되고 있고 문제가 되는 거는 양도세 기준 발표가 아직도 늦어지고 있다. 미국은 벌써 고용 지표를 따지면서 금리 인하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시장 입장에서 금리 인하라는 이벤트는 저는 좋은 카드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걱정이 되는 카드가 양도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여전히 좀 등락에 대한 자신감이 크게 붙지 못하는 때이고 어쩌면 하방에 대한 테스트를 거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일정을 기대해 본다라면은 금리 인하 카드는 좋은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미 연준에 대한 생각도 기정사실화된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9월 달에 있을 금리 인하의 가장 대표적인 수요 업종은 누구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바이오가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전형적인 금리 인하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같은 횡보장에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하루는 항암제, 하루는 비만 치료제, 또 그밖에 뭐 이야기로 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이벤트까지 있다라면은 더 좋은 재료가 되겠죠. 좋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번 주 후반대에 이제 폐암학회가 진행이 되고요. 다음 주에 당뇨학회가 좀 특징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뇨학회에 대한 원재료가 GLP-1. 네. 그렇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에 대한 연속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불안정한 시장에서는 실적이 또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실적이 가장 좀 탄탄하게 나오고 있는 바이오 섹터들. 다음 주에 이 빅파마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일라릴리 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 실적에 대한 또 영향도 받을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포인트가 좀 불안정하다면 양도세 기준에 대한 내용을 기다리고 있다라면 지금은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 저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 보고 있거든요. 네. 시장이 재미없고 지루한 장이니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재료를 찾는다. 정책 그리고 바이오. 이 두 가지 안에서 계속해서 트레이딩 매매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 크게 뜨는 종목들 보면은 올릭스도 크게 떴죠. ABL 바이오 추세 좋죠. 오늘 같은 경우는 매드팩토도 강했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심심치 않게 또 바이오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바이오를 좀 보자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깊이 한번 이야기를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앞서도 네.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ADC도 있고 비만 치료제도 있고 CDMO도 있고 뭐 다양한 네. 섹터들이 바이오 안에도 네. 업종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네. 전반적인 바이오를 말씀해 주셨고 네. 그리고 학회로 인해서 ADC를 볼 필요가 있다. 근데 거기 또 네. 당뇨 학회가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도 좋죠. 볼 필요가 있다.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압축을 해보면 일단 두 개입니다. ADC와 비만 치료제.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강호 네. 대표는 이 둘 중에서 좀 어느 쪽을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지가 가장 궁금해요. 일단 저는 바이오도 앞에 한 글자를 더 넣고 싶어요. K바이오. 그러니까 이제 국내 안에서 이 기업들은 네. 지금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대형 바이오 종목들 보시면은 모두 다 비파마라든지 혹은 기술 수출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이 마침 항암제이고 그들이 마침 ADC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런 쪽을 계속 눈여겨 본다라면은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풀리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제품군들이 뭐 관절염약도 있고 파킨슨병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항암제들이 많고요. 이번에 나오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그 제품군들이 모두 다 3세대 항암제, 면역 항암제에 대한 성격을 또 띠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병역 염상이 되고 있는 뭐 재료들도 뜨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병역 염상의 플랫폼들이 또 뜨고 있어요. 그 중에 네. 하나가 ADC. 그래서 이제 굳이 따진다라면 ADC를 좀 더 멀리 볼 수 있을 것 멀리 같고, 볼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가까이서 본다라면은 위고비의 아성을 넘어가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젯바운드, 마운저로란 말이에요. 마운저로. 근데 그 마운저로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일라일리에 대한 다음 그렇죠. 주 실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비만 치료제도 버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비만 치료제는 좀 더 네. 저희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본다면은 일라일리에 대한 실적이 나온 다음에 접근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일라일리에 대한 그래도 네.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네. 이 마음자로가 어느 만큼 인기가 있냐면 위고비의 가격을 떨어뜨렸어요. 네. 그렇죠. 위고비가 가격을 마운자로로 인해서 네. 떨어뜨렸잖아요. 네. 뭐 네. 자기네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래요. 네. 아무래도 경쟁이니까. 실제 신청 건수도 네. 젯바운드가 넘어섰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일라일리에 대한 네. 실적은 잘 나온다는 전제하에. 무조건 잘 나오겠죠. 그럼 이제 지금 좀 네. 지켜보는 것도 방망이 네. 짧게 잡고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말씀해 주실 텐데 중요한 건 그죠. 너무 많이 올라와져 있다라는 거죠. 일라일리는요? 일라일리는 그렇죠. 이제 국내에서 이 네. 관련주들도 보면은 네. 이 마운자로 관련주들 많이 올라와져 있지 않나요 지금? 일단은 좋은 위치에 있죠. 좋은 위치에 있다. 네. 다만 이제 엄청나게 막 급등한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여전히 걱정되는 거는 양도세 기준을 어떻게 발표할까요? 여전히. 예. 그러니까 이 변수를 지나가면은 결국 이게 투심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아직도 재료로 쓸만한 거는 이쪽 바이오 종목들이고 또 비만 치료에 대한 관점 어떻게 보면 당뇨 학회이지만은 비만 치료제와 같은 GLP-1 수용체에 대한 관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음 달 되면 진짜 비만 학회도 열립니다. 네. 그러면은 재료에 대한 연속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 GLP-1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 치매 치료제까지 겸하다 보니까 성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이 마침 올해 안에 의미 있는 임상 데이터 발표를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비만 치료도 괜찮다. 네.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 이강훈 대표는 ADC 네. 쪽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네. 있다 하셨는데 저희 잠시 후에 종목 공개가 있습니다. 네. 그때 바이오 ADC 관련 기업이 포함되어 있나요? ADC는 아니고요. 네. 항암제 종목을 가져왔어요. 항암 쪽으로. 네. 좋습니다. 그럼 그때 이 종목을 네. 만나보는 거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안인기, 이영빈 두 분은 이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뭐 금리 인하의 가장 수혜 섹터는 바이오인데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바이오? 끝나지 않나? 뭐 다양한 의견? 뭐 아니다 기타 의견 X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 분 다 옵니다. 그럼 이렇게 가볼게요. 지금 이 시점에서 ADC를 보는 것이 현명하다. O. 아니다. 지금 비만 치료제가 대세인데 비만 치료제를 봐야 된다. X.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벌써 드셨어요. 비만 치료제 X, ADC O. 하나, 둘, 셋. 두 분 다 X, 비만 치료제 쪽을 보는 것이 현명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이번에 이영빈 대표부터 바이오, 그중에서도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지금 가장 핫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급이다. 이렇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박스권 장세 속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시장의 유동성이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장 속에서 비만 치료제는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점. 네. 아무래도 이 수급이 쉽게 빠져나가지는 않을 거고 최근 보시게 되면 테마를 형성하는 이런 쪽 그러니까 자금이 좀 강하게 들어온 쪽은 또 눌렸다가 다시 재차 눌림목에서 상승이 나와주는 이런 패턴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을 좀 보고 접근할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 종목이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 쪽을 보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우리 안인기 대표는 역시 비만 치료제 쪽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저는 비만 치료제도 좋고 ADC 쪽, 그다음에 이중항체 쪽, 그다음에 또 과거에 우리 이광무 대표랑 저랑 방송 많이 나왔잖아요. 많이 하셨죠, 두 분. 그때 서로 같이 그때 나와서 같이 얘기했던 게 리아켄바이오, 에이벨바이오. 굉장히 오랫동안 저점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거의 한 200%에서 한 300% 정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상승의 분위기는 조금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리아켄바이오, 에이벨바이오도 한 번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고 그다음에 비만 당뇨 치료제 쪽도 최근에 올릭스라든가 그다음에 블루엠텍, D&D 파마텍, 인벤티지레, 펩트론 등등도 약간 일부는 또 내려가는 추세도 있고 일부는 또 슈팅 나오는 추세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목들이 다 잘 가는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긍정적인 뉴스, 그다음에 이슈, 그다음에 뭐 신약 개발, 그다음에 뭐 등등 좋은 또 어떤 계획이 있고 결과가 나왔던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역시나 화면을 잘 구성시켜 놓고선 그때마다 메이저가 매수하고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짧게 끊고 빠지는 것이 맞겠고 내려가는 종목에 자꾸 물량 모으는 것은 저는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올라간 구간에서의 치고 빠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다양한 이 바이오 안의 섹터 중에서 지금 네. 외국인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섹터는 어느 쪽인가요? ADC 쪽에서 리아켄바이오, ADC 쪽. 네, 그다음에 에이벨바이오도 최근에 좀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매수하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최근에 40만 원 초반 저점 찍고서 이제 46만 원까지 올라오면서 굉장히 좋은 또 결과 좀 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삼천당 제약이라든가 네. 또 유한양행도 저점 찍고 또 올라오는 모습. 뭐 올릭스는 워낙에 뭐 크게 올라왔었고요. 또 토모큐브라든가 또 최근에 또 메지온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임상 또 신약 그리고 긍정적인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네. 정배열의 돌파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종목들로 치고 빠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안인기 대표가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렇게 이강무 대표의 내 마음속에 탑픽 섹터 제약바이오, 바이오 쪽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다음은 노란 봉투법이 너무 직설적입니다. 너무 직설적인 내용인데요. 노란 봉투법. 자, 우리 안인기 대표님, 노란 네. 봉투법 키워드가 품고 있는 내용 어떤 내용일까요? 노란봉투법 지난번에 발의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시원하게 올라갔는데 그 제 기억으로는 AI 관련된 로봇주가 좀 움직임 좋았거든요. 로봇 이야기일 것 같다. 로봇 이야기일지 아니면 로봇 이야기 아닐지 저도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이강우 대표님, 노란 봉투법 오답을 풀어주세요. 오답. 이 노란 봉투법 하면 로봇 이야기 나올 거라는 것도 시청자분들 알고 계실 테니까 네. 오답을 한번 기대합니다. 저는 솔직히 로봇을 예상을 못했어요. 진짜요? 네, 노랑 봉투법으로 뭔가 종목을 사야지라는 생각 못했고 대신 노랑 봉투법이 시행되면서 뭔가 한 가지 제지 쪽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뭐 상법 개정이 좀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노랑 봉투법 봤었는데 네, 노랑 봉투법으로 투자를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창의력 있지 않나요? 노란 봉투법 하면 관련주 제지 좋아요. 쪽 봐야 돼. 실제로 노란봉투법으로 네. 네. 좀 그냥 봉투만 본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재밌게 하려다 보니까 무리수도 드는 거죠. 뭐 맞죠? 자, 그렇다면 노란 봉투법 과연 어떤 섹터를 품고 있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 통과와 함께 노사 갈등 리스크가 적은 로봇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계도 본격적으로 로봇 시대에 들어섰는데요.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를, 현대차는 아틀라스를 앞세워 상용화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 가치의 80%, 정의선 회장은 그룹 매출의 20%를 로봇에서 보겠다고 선언하며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배터리 성능 개선과 안전 규제 등 기술적, 제도적 장벽에 상용화까지 2, 3년은 더 필요하다는 분석인데요. 시장 선점이 중요한 만큼 업체 간 기술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 노란봉투법의 섹터는 바로 로봇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영빈 대표가 준비한 섹터는 로봇 섹터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수혜 섹터가 로봇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유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노동자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의 로봇을 선택한다는 건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저희 또 주식을 다루는 경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로봇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미리 좀 고지를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파에서 로봇이 간다 이래서 뭐 신난다 뭐 이런 것보다는 좀 마음 아픈 얘기이긴 하나 우리는 로봇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영미 대표님 로봇 섹터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들어보고 또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노란봉투법으로 좀 수혜를 받아서 좀 올라가는 섹터가 됐었는데 저는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춘다라기보다 금리나 수혜주 중에 로봇주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도 지금 금리나 전부터 지금부터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또 시작할 수 있는 섹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로봇주 같은 경우는 항상 빠지면 항상 모아갈 수 있는 이런 섹터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로봇 같은 경우 지금 금리 인하가 좀 확실시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 확정이 되고 나서 대기업들의 투자가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로봇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대기업의 활발한 투자입니다. 실적 이런 부분들보다는 현대차, 삼성, LG 이런 대기업들이 내년 초에도 가장 지금 앞으로 미래 먹거리로 지금 산업을 꼽고 있는 게 네. 로봇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연초에 또 부각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M&A를 통해서 또한 조금 더 로봇 산업에 좀 집중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4, 4분기가 지나고 내년 1월에 CS2016 이때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로봇주는 정말 좀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종목들을 가져가신다라면 대시세를 충분히 노릴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한 지금 성장성이 상당합니다. 유튜브를 좀 보더라도 지금 자영업자분들 지금 개인 사업체 안에서 조리용 로봇이라든지 로봇의 자동화 그러니까 식기 이런 부분들에서 자동화가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산업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투자가 조금 더 좀 집중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지금 많이 빠져 있는 로봇주들을 여러분들이 모아 가신다라고 하면 대시세를 노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로봇에 대해서 쭉 오늘 이 섹터를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연초에 가장 뜨거웠던 섹터가 로봇입니다. 이 몇 가지 우리가 뭐라고 할까? 이건 약속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연초에 가장 뜨거웠던 섹터가 1월에 가장 뜨거웠던 섹터가 그해 가장 뜨거운 섹터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2000년 이후에 8, 9월에는 주가가 별로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그거는 뭐 아무래도 추석이라는 긴 연휴도 있고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뭐 이런 몇 가지가 있는 것처럼 올 초에 가장 뜨거웠던 섹터가 로봇입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한 기대인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금리나 수혜주 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 연초에 로봇이 굉장히 셌던 거는 기대감이었잖아요. 로봇 섹터에 대한 기대감. 근데 그러다 그 섹터가 조금 조정을 받게 된 이유는 변치 않는 실적. 네. 실적으로서 뭔가 나오지 않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다시 지금 로봇이 부각이 된다 하면은 또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실적은 아까도 앞서 리포트에서도 글쎄라고 옆에 써 있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앞서 1월에 있었던 그 기대감만으로도 이번에도 그 기대감만으로 또 그만큼 로봇이 갈 수 있을까라는 사실 그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지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실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네네. 실적에 찍히는 로봇주를 들고 가시는 거예요. 할 말이 없네요. 그럼 결국은 몇 종목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실적이 찍히는 쪽으로 봐야 된다. 네. 그런 종목들은 지금 많이 올라와져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아직 바닥에 있는 종목 오늘 또 추천드릴 건데. 네. 잠시 후에 공개해 주시는 네네. 종목이 그런 종목이고 네. 아직 실적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반영이 안 된 종목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네네. 거죠? 좋습니다. 자, 이구리 그러면 이강무 안인기 두 분은 로봇 섹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 섹터 뭐 봐야 된다. 실적이 나온 쪽으로 말하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모아가는 전략으로 올 연말에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섹터가 될 것이다. 아니다. 로봇은 그래도 뭔가 눈에 보이는 명확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든지 기타 의견이 있으면 X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들 오늘 뭐 세 분이 다 서로의 섹터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을 해주시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안희기 대표님 그 아빠 미소는 뭐였나요?
로봇 섹터 어떻게 보실까요?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의 현대 무벡스도 상한가 가고 또 지지력 발휘하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로보티즈도 10만 원 넘어가면서 LG향 로봇주의 대장주로 부각되었던 종목. 옛날에 로보티즈도 제가 참 옛날에 죄송하지만 3만 원대 중반에서 많이 소개시켜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근데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두산 로보틱스라든가 일부는 또 못 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 뉴스에 이슈가 붙는 종목들, 약간 스몰캡 종목에서 최근에 뭐 나우로보틱스라든가 제닉스 로보틱스도 한 번씩 움직임 좋았듯이, 그러니까 로봇주 안에서도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상승하고 일부는 좀 누르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서 거래량을 꼭 필히 보시면서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강무 네. 대표는 로봇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 솔직히 아직 급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트레이딩 매매는 좋죠. 단기적으로. 그렇죠. 네. 단기적으로 노랑 봉투법에 대한 수혜로 해서 단기간 집중되어 있는 모습은 맞습니다. 근데 본격적인 로봇주에 대한 시세는 뭐 전반적인 실적도 나아질 수 있는 시기는 저는 엔비디아한테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가 다음에 대한 먹거리를 어느 폰트로 보고 있냐면은 AI 서버 쪽이 아니라 이제는 모빌리티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우회하면서 로봇 산업이 커지는 것,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관심이 있지 않을까. 휴머노이드 투입에 대한 기간도 사실 연말 쪽에 좀 집중되어 있고, 아직 뭐 모든 산업으로 접근되는 것은 아니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로봇이 들어가고 있는 파트는 산업 자동화에 대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앞에서 이야기 주신 것처럼 특정 기업들에 대한 실적은 그런 기업들 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심심치 않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것들은 뭐 어떤 제품에 대한 국산화, 어떤 제품에 대한 기대감, 네. 이런 측면이 좀 크다 보니까 단기적인 차트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좋습니다. 뭔가 중장기적인 포인트는 엔비디아의 계획을 따라가시면 좋겠다.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고요. 그럼 이영빈 대표님, 추가 질문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예전에 로봇 섹터의 옥석 가리기라고 했으면은 그 대기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기업이 품고 있는 로봇 쪽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네.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네. 이런 쪽. 근데 앞서는 이 지금의 로봇을 볼 때는 실적이 나오는 쪽을 봐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로봇 섹터의 옥석을 가린다면 실적 말고는 없는 건가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기업 투자. 대기업 투자도 봐야 네. 되는 거고. 네. 근데 지금 대기업 투자, 이 로봇주 같은 경우는 순환매가 돕니다. 네. 근데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뭐 삼성, LG, 현대 이 관련주들이 순환매가 도는데 지금 아직 좀 못 가고 있는 로봇 쪽이 삼성 로봇 쪽입니다. 아무래도 순환매로 돈다라고 하면 이 삼성 로봇도 분명히 키 맞추기성 상승이 나와야 된다. 뭐 그런 식의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영빈 대표가 선택한 내 맘속의 섹터는 로봇 섹터였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이 바라보는 시장에서 꼭 알아야 할, 지켜봐야 할 이슈를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자, 그럼 계속해서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 수,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이 또 탑픽 종목들 묘수 종목으로 선택을 또 해주셨는데, 먼저 선별 기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익희 대표님은 어떤 기준에 놓고 종목들을 오늘 선택하셨을까요? 저는 선별 기준이 첫 번째 낙폭과대입니다. 낙폭과대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승 가능성이 높은, 세 번째로는 섹터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건 추세. 이제 상승이 시작될 수 있는, 네, 네. 바닥은 찍은 우상향 가능성, 거래량도 증가되면서 네. 네, 역배열 찍고 정배열도 돌아서는 모습, 느낌 좋은 종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다 포함되면 이 종목은 안 가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내일부터 갈지, 모레부터 갈지. 좋습니다. 모레는 월요일인가요? 잠시 네. 후에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 자, 이강무 대표는 어떤 기준에 놓고 종목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두 종목인데요. 네. 한 종목은 제 자랑이고요. 내 자랑? 네. 그럼 내 촉이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정말 방송에서 많이 했던 종목을 네네.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MC님이 이야기 주신 묘수가 아마 제 종목을 보고 묘수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요? 묘수. 네. 오, 묘수에 어울리는 종목입니다. 좋습니다. 과연 네. 어떤 걸 보실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영빈 대표는 선별 기준 어떤 기준에 놓고 선별하셨을까요? 네, 우선 한 종목은 이제 모멘텀이고, 모멘텀. 네. 네. 한 종목은 실적입니다. 모멘텀과 실적.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분이 선택하신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올라갈래야 안 올라갈 수가 없는 모든 조건을 다 품고 있는 안인기 대표의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안인기 대표의 선별 기준은 수급, 거래량, 낙폭과대 다양한데 저희 칸이 모자라서 저만큼만 썼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안인기 대표의 첫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안인기 대표의 첫 번째 종목 솔트룩스네요. 어떤 네. 내용일까요? 솔트룩스.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쪽,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장주로 부각되고 있는데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전문 기업이잖아요. 예전에 AI 소프트웨어 쪽 올라갈 적에 솔트룩스부터 해서 다수의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좋았던 흐름이 연출되었습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좀 심하게 내려왔어요. 올해 6월 9일 날 고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 이 흐름. 바닥에서 올라오는 시점에서 DMI 차트도 매수 신호가 떴는데 또 그걸 뚫고 내려왔고 지난번에 또 장대 음봉 나왔고 또 다시 이제 저점에서 이렇게 또 이제 양음장 패턴으로 이제 바닥을 좀 찍는 모습인데 3만 원 초반권대라면 충분히 더 내려가기보다 이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 증강 분석이라는 핵심 기술 원천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 뭐 대규모 언어 모델인 구버라든가 또 루시아라든가 등등 클라우드 생성 AI 쪽에 이제 대장주로 부각되고 있는데 밑에 보시면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실리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거래량 좀 없으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 국면이고 오늘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 매수가 조금씩 가담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로 봐서는 35,000원대까지 일단 길적으로 무조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원래 바닥줄을 잘 들이진 않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느 정도 올라가는 종목 쪽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셨어요. 정배열에 돌파 나오는 그런 시점을 좋아하는데 너무나 추세 또 패턴 또 분위기가 좀 좋아가지고 솔트룩스는 오늘 정도에 한번 방송 나가게 되면 좀 소개시켜드리는 거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좋습니다. 네, 내일장 이후에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안인기 대표의 종목 솔트룩스. 솔트룩스를 네. 선택해 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이강무 대표의 종목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이강무 대표는 선별 기준으로 수급이라고 임의대로 저 썼지만 결국은 내 자랑이라는 아까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그때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이게 또 갈 네. 것 같다라는 얘기인 건가요? 그렇죠. 또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이강무 대표의 첫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매드팩토를 이강무 대표 첫 번째 네.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이 종목을 참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터졌다. 네, 터졌다. 오늘 사실 강한 이제 급등세가 연출됐는데 이제 시작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일단 매드 팩토 같은 경우에는 벡터 서툽이라는 이 자체 개발된 항암 신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제품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의약품 키트루다와 병용 임상을 준비를 합니다. 일단 자체 신약으로 해서 일단 성능에 대한 부분들을 좀 효능을 입증시키는 임상 데이터가 나왔고 여기에서 이제 글로벌 시장 임상으로 확대한다는 이야기가 최근 뉴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연말까지 해서 키트루드와 병용 임상하고 있는 데이터 발표를 예고를 한 바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의약품이 키트루다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 개발하고 있는 것이 키트루다입니다. 왜냐하면은 특허 만료 시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알테오젠부터 해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주요 병용 임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업들도 키트루다에 대한 연구를 빠르게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주가 상승이 일어났는데 일단은 매드팩토는 그 안에서 같이하고 있는 기업이고 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흐름으로 해서 바닥을 이제 탈출했다라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와서 바닥을 지지하고 우상향을 이제 전개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이 기억할 정도로 정말 많은 시간 동안에 이 매드팩토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정말 큰 상승이 나왔어요. 오늘 상승을 주봉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무게감이 있는 매물대를 돌파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우하향에서 우상향으로 바뀌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네네. 긴 호흡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수급이 최근에 몰려두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추세 상승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매드팩토는 뭐 네. 지금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저는 이게 좀 괜찮다고 봅니다. 의미 있는 그래요? 매물대를 지나갔어요. 어. 그래서 이제는 탄력을 보고 각도를 새로운 레벨업 할 때 그래요.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강무 대표의 첫 번째 종목 매드팩토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영빈 대표의 종목 또 어떤 종목으로 준비를 해주셨는지 기대가 되는데요. 방송 첫 출연이시잖아요, 오늘. 네. 신경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어떤 점? 왜냐면 첫 출연은 뭔가 새롭거든요, 사람이 초심과 같은. 원래 느낌이. 하던 대로 했습니다. 아, 원래 하던 대로. 네. 자, 그러면 하던 대로의 종목은 과연 어떤 스타일인지 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우리 이영빈 대표의 기준은 일단 모멘텀, 그리고 아까 수급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자, 첫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이렌시스를 첫 번째 종목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이렌시스? 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로봇주들이 순환매를 또 돌 수 있는 이런 시기입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 오르지 못한 이런 종목을 좀 보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1인시스를 들고 왔습니다. 1인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의 로봇 감속기를 공급하는 공급사로 지금 알려져 있는 좀 스몰캡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의 지금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 지금 로봇 볼리 출시가 올해 6월 달에 출시되기로 예정이 됐으나 조금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연기가 돼서 올해 하반기에 또 출시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따른 로봇 볼리 관련 수혜주이기도 하고 현재 지금 가격대가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이런 자리에 위치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관련 로봇주들이 아직까지 현대차 이후로 오르지 못했는데 저는 사실상 삼성에서 지금 빨리 좀 나서야 되지 않나. 로봇 관련한 드라이브, 이 드라이브가 현대차 이후에 또 나올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지금 상당히 좀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게 되면 지난해 이제 1분기, 네. 1분기에 9,000원까지 고점을 찍고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좀 가격 조정을 좀 받았던 이런 종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이제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하단에 있는 종목들은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좀 덜하고 그리고 이 상방 레인지가 좀 크게 열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박스권 상단까지 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노릴 수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로봇주들은 한번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큰 슈팅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상당히 여러분들이 안전한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렌시스 우리 이영빈 대표의 첫 번째 종목으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안인기 대표의 종목 두 번째 종목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일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안인기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를 선택을 해 주셨네요. 어떤 네. 얘기일까요? 작년에 적자가 많이 줄었어요. 5,600억 정도 적자 나왔고요. 2023년도에는 2억 5천억대 적자, 2조 5천억대 적자. 2분기 때도 적자 나왔어요. 1,160억대. 근데 3분기 때부터는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데 일단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죠. 그래서 적자가 컸다가 적자가 줄어드는 시점, 올해는 흑자로의 전환, 그리고 2분기 저점 찍고 3분기부터 흑자로 전환된다면 저는 LG 디스플레이는 또 한 번의 개선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뭐 OLED 쪽 시장, 또 LCD 쪽에서 계속 4세대 OLED 쪽에 업계 최초로 완벽한 재현을 검증했다라고 굉장히 좋은 또 이슈가 좀 되고 있어가지고 많이 내려왔습니다만 잊혀졌던 종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의외로 저점을 찍고 이제 올라오는 모습 굉장히 좀 좋았었죠. 이렇게 올라올 적에 DMI 매수 화살표 뜨는 종목들이 또 한번 저점 찍고 올라오고 또 한번 올라오고 지난번에 오바 상승 나온 이후에 좀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가 좋기 때문에 지금 고가누리 패턴에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3분기 흑자로 많이 확대가 된다면 4분기 때도 흑자가 확대된다면 저는 LG 디스플레이는 이대로 끝나는 흐름은 아니고 다시 한번 지난번 고점대인 14,000원대 돌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15,000원대까지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 기대하면서 내일장 이후에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인기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어서 이강무 대표의 또 두 번째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이강무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 한국토지신탁을 선택을 네. 해주셨습니다. 오, 한국토지신탁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뭔가 좀 신선하지 않습니까? 네, 신선합니다. 이게 사실 저희 방송에 잘 언급이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긴 하잖아요. 아마 그리고 네. 고려 신용정보 나오면 시장이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 그렇습니까? 그보다 네. 더 잘 안 나오는. 일단 이제 한국토지신탁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좀 실적이 부진했어요. 네. 주택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토지를 임대받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컨설팅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 부분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실적 전환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주택 지표로 해서 부동산 경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네.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에 대한 자금이 얼마만큼 풀리는가에 대한
우리가 한때 강원랜드 사태 때문에 PF 사태가 좀 커서 자금 시장이 조금 경색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점차 풀려가지고 PF에 대한 사업 프로젝트가 이제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사업성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수도권에 대한 뭐 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도시 정비에 대한 부분들, 뭐 개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사업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수주권으로 와서 그리고 실적 전환까지 만들어주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 이 종목에 대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또 수급의 포인트가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한 수급 추이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와서 외국인의 가담도 있지만은 저는 기관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좀 의미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한 달 사이 동안에 계속해서 매수 대입되고 있는 사모펀드에 대한 물량이 좀 특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실적 전환에 혹은 이제 앞으로 배당에 대한 매력까지 큰 종목이라서 3법 개정에 대한 수혜주도 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PF 대출에 대한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추세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사모펀드에 대한 유입이 큰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토지신탁을 이강무 대표의 두 번째 종목으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영빈 대표의 이제 두 번째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자, 이영빈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요, LG CNS를 두 번째 종목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이 회사의 키포인트는 이제 실적이라고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하는 사업은 AI 기반의 사업 구조를 다각화를 해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 현대로템 이후로 이렇게 실적 향상이 앞으로 가능한 회사가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우선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좀 이따 재무추이를 제가 또 말씀드릴 건데 최근까지 지금 10만 원 6월 달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지금 좀 가격 조정을 받는 이런 시기인데 신규 상장을 하고 지금 얼마 되지 않은 이런 시기입니다. 오뱅 이슈 물량을 좀 소화를 하는 이런 과정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바닥을 좀 잡는 이런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매수를 하시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재무추이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추이 보시게 되면 올 연말 지금 컨셉 나온 부분입니다. 매출액이 6조 지난해 5조 9천억에서 증가되는 부분,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5천억대에서 5,800억대, 그리고 지금 올해보다 내년에 더 좋습니다. 그리고 내년보다 후내년에 더 좋은 내년에도 매출 7조, 영업이익이 6,600억 정도, 그 다음에 2027년도에 또 거의 8조 가까운 매출이 나오고 영업이익도 늘어납니다. 이렇게 실적 향상이 나온다. 아직까지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실적에 따른 이 종목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들고 가는 부분,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영빈 대표 LG CNS 두 번째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수,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들 만나봤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탑픽 종목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정리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수, 수비수, 새 파트너의 탑픽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안인기 파트너의 탑픽 종목인데요. 솔트룩스입니다. 매수가는 31,450원, 목표가는 35,000원이고요. 손절가는 28,000원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였는데요. 매수가는 12,000원이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 11,000원입니다. 다음은 이광무 파트너의 탑픽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드팩토였고요. 매수가는 5,140원, 목표가는 7,500원, 손절가는 4,4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신탁 자리했는데요. 매수가는 1,250원, 목표가는 1,500원이고요. 손절가는 1,150원입니다. 마지막은 이형빈 파트너의 탑픽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이렌시스인데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고요.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는 4,2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 LG CNS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고요. 목표가는 9만 원, 손절가는 6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탑픽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네, 진짜 주식 3부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수, 수비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또 세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또 다뤄봐야 됩니다. 내일장의 한수를 한번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 자, 우리 안인기 대표님,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한
묘수, 내일의 묘수. 내일은 어떤 시장이 펼쳐질까요? 일단은 내일은 하방보다는 상방의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요. 지금 뭐 야간 선물도 보합권 정도예요. 음. 미국 시장도 약간 좀 소강 상태고 네. 그래서 좁은 박스권 안에서 약간 횡보가 전개되면서 금일장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약간 좁은 박스에서 이제 움직임이 연출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내 계좌를 올릴 수 있는 전략을 취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섹터의 대장주 집중 매매 전략이 맞겠고 그 제가 이제 검색식을 하나 좀 준비했는데요. 네. 이 검색식 이름이 정배열 돌파 슈팅주예요. 그러니까는 횡보하다가 거래량 실면서 올라가는 정기경 돌파 슈팅. 이게 오늘 보니까는 삼명 엠텍이 상 부근대까지 올라왔고 네. KSP, 매드팩토 우리 아까 이강무 파트너님께서 말씀하셨던 매드팩토 올라왔죠. 그리고 SNW, SK오션플랜트, FR텍 등등이 좀 더 강력하게 올라가서 검색식에 나와 있는 것으로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배열의 돌파 나오는 거래량 실린 종목들이 강하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어떤 전략을 갖고 집중한다면 시장이 박스권에 횡보하더라도 원하는 수익을 내지 않을까 생각되어지고 제가 이따가 잠시 후에 네. 온라인 공개 방송 때 잠시 후에 저희가 소개를 도와드리시죠. 그럴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네. 그러면 우리 이강무 대표는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묘수 어떤 수를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양도세 기준 언제 나올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뭐 네. 일각에서 13일 얘기했습니다. 뭐 근데 네. 뭐 그게 또 연말에 나올 수도 있다. 뭐 그렇죠. 다양한 의견 시장에는 지금 뭐 많습니다 지금. 정말 이제 발표를 앞두고 한 달 동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8월 중순부터 해서. 근데 이제 그렇게 불확실성 내용이 있는 상태에서 네.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금리 인하가 아닐까. 아.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중 종목들, 바이오 섹터를 본다든가, 그리고 이제 좀 지루한 장세 속에서 눈에 좀 빨리 띌 수 있는 정책주. 이런 포인트로 시장을 공략하시면 좋겠다. 결국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공략은 정책이나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네. 모멘텀이 있는 쪽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이영빈 대표의 내일 시장에 대한 한수. 내일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네, 우선 박스권 시장이 좀 지속이 될 거다. 뭐 그럼에 따라서 종목 장세가 또 나타날 겁니다. 이 종목 장세에 좀 맞는 이런 매매를 하려면 아무래도 좀 최근에 좀 테마를 형성했던 그리고 거래량이 들어왔던 이런 섹터를 눌림목이 나온 그 타점을 보고 들어가셔라.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로봇주들이 오늘 뭐 추천도 드렸지만 로봇주들이 최근에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테마를 형성하고 네. 일반적인 지금 섹터보다 3-4배 가량 지금 거래량이 들어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 종목들이 눌림이 나온 그 부분을 타점으로 좀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영빈 대표의 내일 시장에 대한 한수, 묘수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늘 항상 아쉽다는 표현을 씁니다. 네. 늘 항상 아쉽지만 그래도 아쉽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무료 방송이 또 준비되어 있는데 안익 대표님,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최근에 제가 같이 매수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연출되고 있어요. 네. 결국에는 수급, 거래량 또 올라가는 섹터의 대장주를 집중해서 단기 단타 스윙 전략. 그래서 최근에 제가 매수했던 거 한번 또 좀 공개해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라가는 정배열에 돌파하는 검색식도 제가 로직을 공개해 드릴 테니까 꼭 참여하시고 제가 요즘 또 유튜브 계속 방송 출연하고 있잖아요. 점점 구독자가 늘고 있어요. 요즘 뭐 계속 늘어나고 그럴 있습니다. 일이 없을 것 그럴 같은데 일이 많습니다. 그런 일이 그래서- 생겼네요. 네, 그래서 네. 저도 놀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안인기 치시면 안인기 인기 종목 나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구독 누르시고 장전에 또 장후에 그다음에 장중에 계속 전략 시황 또 같이 방송 들으시면서 계좌 상승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강무 대표님은 방송 중에 말씀을 다 하셔서 네. 못다한 이야기가 없으세요. 모든 오늘 얘기를 제가 다 쏟아내셔서. 특별한 강의들을 많이 해가지고 네. 저는 오늘은 좀 쉬고 오늘은 난 이야기 네. 다 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뵙겠습니다. 이영빈 대표는 아직 네. 할 얘기가 많이 남으셨어요. 그렇죠? 네. 못다한 이야기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온라인 무료 방송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우선 박스권 시장 속에서 돌파구로 찾을 종목 네. 이 종목들을 좀 공개를 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크하네요. 그렇죠?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우리 안인기, 이영빈, 안인기 두 분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온라인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국경제TV 홈페이지 또는 진짜 주식 홈페이지에 가시면 두 분의 얼굴이 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가셔서 두 분이 말씀하신 알찬 내용, 좋은 정보들 꼭 공유해 보셔서 내 계좌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루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시장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비하인드를 저희가 또 준비했는데요. 오늘의 비하인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돈이 될 만한 이야기, 비하인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알아두면 돈이 되는 이야기. 비하인드 머니. 네, 오늘은 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정우 씨. 네. 쌀하면 뭐 생각나세요? 저는 밥? 밥? 배고프다? 이런 게 밥이랑 생각나는데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쌀은 밥의 기본이잖아요. 네. 밥이 없으면 밥상이 안 차려집니다. 그렇죠. 근데 전자산업계에서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이 되지 않는 아주 쌀 같은 존재가 있는데 정우 씨가 힌트 주시죠. 네, 그러면은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을 합치면 점유율 85%가 네.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크기가 엄청나게 작아서 눈에 띄지는 않는데요.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는 1000개에서 1200개 정도, 그리고 저희 앞에 이렇게 있는 노트북에는 한 2000개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요. 네. 또 전기차는 모델에 따라서 10,000개가 넘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요즘 이 친구가 수요 폭발해서 아주 조용히 스타가 됐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바로 알려주실까요? 네, 답은 바로 전자산업의 쌀 MLCC입니다. 네. 이게 쌀알보다도 작은 부품이라 그렇게까지 뭐가 중요할까 싶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쌀이 밥상의 기본이듯이 MLCC는 모든 전자기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고요. 전기 노이즈는 걸러내주고 또 필요할 땐 순간 전력을 팍 쏴줍니다. 그래서 MLCC는 전기를 좀 보관을 했다가 일정량씩 내보내는 댐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재료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 MLCC의 핵심 소재는 바륨 타이타네이트라는 세라믹인데요. 네. 이게 바로 흙이랑 광물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네. 이 흙에서 나온다니 정말 신기하죠. 이렇게 MLCC인데요. 한 알은 굉장히 저렴하다고 해요. 근데 이게 납품 물량이 막 몇백억 개씩 되다 보니까 네. 그 규모가 막대한 매출로 이어진다고 하고요. 시장 규모는 연간 수십조 원대라고 하고 지금 이 사진에 담긴 와인잔에 담긴 MLCC가 보이실 건데 네. 이 한 잔에 한화로 3억 원이라고 합니다. 와,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네, 그죠? 너무 비싸죠. 네. 비싸기 때문에 너도 나도 기업들이 만들려고 달려들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점은 MLCC는 쉽게 만들 수가 없어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앞서 이 사진에 보이다시피 이 세라믹 반죽들을 이렇게 반죽을 해서 얇게 깔고 고온에 굽고 깎고 막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하이테크인데 그렇지 않으면 많은 층을 쌓을 수 없고 겹겹이 쌓을 수 없으면 전기를 많이 가둬둘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또 이게 왜 어렵냐면 이렇게 수백 겹인데 그중에 네. 한 줄이라도 살짝 삐끗했다. 그럼 바로 불량품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고요. 진짜 잘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 몇 군데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궁금해지실 겁니다. 몇 군데 안 된다고 하는데 MLCC 어떤 기업이 잘 만드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현재 세계 1위는 일본의 네. 무라타라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바짝 쫓는 회사가 바로 우리나라의 삼성전기입니다. 네, 그러면 MLCC 산업에서는 무라타와
삼성전기가 투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최근에 삼성전기가 조금 더 주목을 받는 이유도 있는데요. 네. 글로벌 기업들이 특히 중국이 네. 좀 일본의 의존도를 줄이려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본에만 의존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대체 공급처를 찾게 된 거고 그 후보 네. 중에 가장 적당한 곳이 우리나라의 삼성전기인 거죠. 맞아요. 지금 삼성전기에 대한 비하인드가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기가 고객사 보안을 이유로 이 납품처를 잘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른바 깜깜이 수주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누가 사는지는 모른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분기마다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요. 또 시장 예상치를 종종 뛰어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썰인데 정체는 모르지만 엄청난 고객이 뒤에 숨어 있는구나. 이런 썰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또 우리가 이제 고성능 반도체를 만든다고 쳤을 때 기판도 고급이어야 되고 또 MLCC도 고품질이어야 되잖아요. 두 가지가 한 번에 다 들어가니까요. 근데 삼성전기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공급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이왕이면 둘 다 같이 납품받자 하면서 삼성전기에 더욱더 러브콜을 마구 보낸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MLCC 산업 전반에 숨겨진 비하인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2020년에 코로나로 IT 수요가 증가했을 때요. MLCC가 부족해서 자동차 공장이 멈춘 적도 있다고 하고요. 네. 또 2018년에는 일본의 한 MLCC 공장에서 화재가 나자 네. 엄청 큰 기업입니다. 애플과 삼성전자가 대응 회의를 열 정도로 심각했다고요. 공급이 부족할까 봐. 네, 그래서 MLCC는 이런 산업 전반에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소수기업이 MLCC 시장을 장악을 해서 2010년대에는 가격 담합이 됐던 사건도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에서 벌금을 무는 벌금 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시장 투명성이 지금까지도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MLCC 전자산업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말씀드리고요. 자, 끝으로 좀 마지막으로 재밌는 얘기인데 오디오 마니아들 사이에서는요, 이 MLCC를 바꾸면 소리가 깊어지고 따뜻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MLCC를 직접 사서 납땜을 하면서 고치기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에서는 우리 프리미엄 MLCC 쓴다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도 합니다. 네, 이게 그냥 전기만 저장하는 줄 알았는데 네. 소리까지 바꿔준다니 아주 요물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디오 소리까지도 영향을 주고 또 아까 얘기했던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말고 우주선까지도 들어간다고 해요. 몇 개나 들어갈까요? 그러게요. 이거는 확실히 나온 정보는 아니지만 이게 중복 설계로 더 많이 들어가서 규모에 따라서 한 수십만 개까지도 된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전자산업의 쌀 MLCC, 작지만 없으면 모든 전자기기가 멈추는 숨은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 저희 폰 떨어뜨릴 때 MLCC가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면 돈이 되는 경제 이야기 비하인드 머니였습니다. 네, 그럼 진짜 주식 3부 수비수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